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바스크립트 예제를 토대로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활용 예제를 보게 되면 기본 예제에서부터 이제 벗어났고요. 그래서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example 1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트 경로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보통 갤러리나 슬라이더에서 나오는 그런 컨트롤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지금 이제 클릭이 가능한 그런 요건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먼저 스크립트 형식을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크립트 형식으로 먼저 이제 스타트 파일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가 먼저 로딩이 된 다음에 문서가 로딩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작성할 수 있겠죠. 자, 로드 형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간단하게 컨트롤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먼저 컨트롤 부분 컨테이너부터 먼저 만들게요. 안쪽에 있는 영역은 컨테이너 영역을 토대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들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컨트롤러라는 영역이 있죠. 컨트롤러라는 영역은 이제 하위에 있는 요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부분은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first element child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되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i 요건, li 리스트는 자, 컨트롤러에 자, children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children이라고 봤고요. 그러면 이제 li 리스트를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게 되면 그러면 li 리스트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콘솔 값으로 지정해 보면 그러면 html 컬렉션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지금 컨트롤러에 지금 컨테이너가 아니고 컨트롤러가 돼야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저희가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값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li의 클래스가 on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6개의 li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좀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li 리스트 자, 랭스만큼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i 리스트에 지금 i 값 이거는 지금 html 컬렉션이니까요. 해당하는 지금 인자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겠죠. add event listener 클릭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이 되겠습니다. 클릭이 되면 그러면 먼저 지금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로그를 여기다 출력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로그를 출력해 볼게요. 클릭드 라는 이런 로그를 출력해 볼게요. 자, 제대로 출력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그런 로고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클릭을 하자마자 지금처럼 이제 세로 고침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어떤 것을 눌러도 세로 고침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자, 여기서 A 타입에 있는 물론 이제 li에 클릭이 됐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A 타입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2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2.prevent default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적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코드가 해당 지금 형식이 유지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 클릭을 한 거죠. 그러면 클릭드라는 게 남아 있고요. 이런 이유가
우리가 이제 2를 한번 찍어보면 돼요. 이렇게. 자, 2를 찍어보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2에 관련된 이벤트 객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버블스라는 내용인데요. 버블스라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 이벤트에 대한 예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버블스에 true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버블스에 true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현재의 그 이벤트 대상이 li로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a를 지금 클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의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A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 있죠. A까지는 진입이 되거든요. A까지 진입됐을 때 이때 클릭되는 그런 URL로 지금 호출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웹서버를 호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프리벤트 디폴트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A타입에 대한 클릭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웹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기능으로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작성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벤트 구조가 지금 li를 통해서 A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해당한 요건들을 지금 타겟층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버블스가 true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 2.bubble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2.bubbles를 검색해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지금 69번 라인 console.log 2.bub 이건가요? 예, 버블스 이건가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났다고 나오네요. 자, 2가 출력이 되긴 하는데요. 그죠? 출력, 이게 지금 이게 틀린 게 아니군요. 여기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아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클릭을 하시면 true라고 나오죠. 2.bubbles가 true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그러면 아래쪽에 A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타겟층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 console.log에 자, 2.타겟이라고 이전에 이벤트 대상을 지원했던 코드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클릭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A타입이 지정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최종적인 A타입까지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A를 마지막 요소로 잡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onsole.log에 2. 컬런 타겟으로 자, 지정을 해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li에 따른 타입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저희가 이제 버블스라는 옵션이 이렇게 있거든요. 버블스라는 옵션은 이벤트 대상이 li라 할지라도 지금 A 타입으로 이벤트가 전달이 최종적으로 되는 거고요. 따라서 2.타겟이라고 지정하면 A 타입 노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이벤트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2.컬런터타겟으로 작성을 해야 직접적인 이벤트 대상 노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꽤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학습을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하지만 해당 li에 대한 이런 클릭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당하는 타겟을 지정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적인 이런 요건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정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저희가 이제 변수를 바꿔봤어요. J는 0에서 J는 li 리스트 J의 랭스만큼 똑같은 방법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서 한 번의 숫자가 돌아갈 때 마찬가지로 같은 횟수만큼 또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이때에는 ij 변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j 자, j 변수를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없애기 위해서 li 리스트 자, j 값으로 자, 한 번의 내용이 반복될 때 그만큼 또 반복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죠? 일단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할 때는 일단은 클래스 리스트라는 중간 객체를 사용해서 자, 리무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가된 on이란 클래스를 제거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가 다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li 리스트 해당 노드가 잡혔고요. 자, remove 클래스 리스트 remove의 on이라는 클래스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르면 전체가 제거되어야 되는데요. 자, 클래스를 일단은 콘솔을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 그러면 li 리스트 j라고 하겠습니다. j 값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쭉 돌아가는 게 맞는데요. 자, 여기까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자, 여기 진입이 안 되죠. 2점 프리벤트 디폴트 됐고요. 자, 여기 타겟 컬런트 타겟까지 찍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까지는 진입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j는 0에서 자, j는 작을 때 li 리스트의 j만큼 랭스죠. 랭스. 여기 잘못됐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타를 확인했고요. 전체적인 클래스 리스트를 다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만 2점 컬런트 타겟만 지금처럼 클래스 리스트 add on을 해주면 그러면 클래스가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요건만 추가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조건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방법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이게 자체가 이 노드 오브젝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엘리먼트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죠.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일종의 오브젝트거든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obj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이제 노드 오브젝트랑 동일한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1번이라는 내용으로요. 여기서 지금 값을 붙인 거죠. 자, value 1번이라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지금 fn이라고 해서 펑션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펑션을 붙이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console.log 지금처럼 이렇게 obj 펑션이라고 호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지금처럼 str이라고 하겠습니다. str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면 이건 하나의 오브젝트죠.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대부분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브젝트도 일종의 오브젝트의 일종이라 이런 똑같은 성향의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값을 가져올 때는 물론 이제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기본적인 성향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str 이렇게 출력해 보면 자, console.log 이렇게 출력해 보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어떤 그런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OBJ에 지금처럼 f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도 동일하게 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은 엘리먼트 오브젝트도 오브젝트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obj 펑션이라는 호출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값을 입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는 또 값을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후반 과정에서 지금처럼 자, 이렇게 해당 내용을 obj라는 데이터에다가 바깥쪽의 값에다가 저희가 지금처럼 attr이란 지금 뭐라고 쓸까요? 여기서 num이라고 쓸게요. num은 이렇게 1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또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값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외부 값으로 obj에 num이라고 하게 되면 10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오브젝트는 다양한 어떤 그 값에 대한 이런 정보, 값에 대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값에 대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 li 리스트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i 값에요. 지금 인덱스를 정하는 거죠. 자, 인덱스를 정하는데 이때에는 지금 어떤 값이냐면 i 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이 li 리스트의 랭스가 있겠죠. li 리스트의 랭스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6이니까 0에서부터 5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0에서 5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값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랭스만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번호에 해당되는 클릭넘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클릭넘이라는 걸 만들어 보면 그러면은 요거는 좀 제거하겠습니다. 코드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보면 아래쪽 코드도 제거할게요. 이렇게 자,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미리 넣어 놓는 거죠. 여기서 미리 정보를 자, 바깥쪽에서 선언된 그런 바 변수를 통해서 li 리스트에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죠. 2.current target 정보의 인덱스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값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collect num이라는 정보대로 확인하면 그러면은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번호는 0번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객체로서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console.log에 이 값으로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해당 정보를 이렇게 정보상으로 이벤트 객체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번호에 따른 지정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순서에 따른 리스트 번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번호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외부 변수를 만든 다음에 지금처럼 자, 여기 이제 인덱스라는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놔서 이를 토대로 해서 클릭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해당 번호와 비교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순번이 돌아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해당하는 지금 num과 지금 제2좌표와 그리고 num이 같을 때 그럼 이제 번호가 동일할 때죠. 동일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해당 대상 자, li 리스트 j2번에 해당되는 애를 지금 요거는 이제 순번이 맞는 애죠. num은 지금 정해진 번호가 되니까요. 활성화될 번호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클래스 리스트에 자, 여기서 add 온 방식으로 입력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에는 제거하면 되겠죠. else 이렇게 해놓고 제거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remove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j와 num과 같은 순간에는 지금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성화될 번호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자, 현재 활성화된 번호가 지금 O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클릭에 대한 이런 UI를 저희가 제작을 해 봤고요. 자, 하게 되면 지금처럼 넘에 대한 게 넘이 아니고 클릭 넘이죠. 클릭 넘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 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클릭 넘이 되면,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 자, 이렇게 활성화된 번호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예제에 대한 이런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예제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벤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가, 이 각각의 데이터가 지금 엘리먼트 오브젝트인 거죠. 오브젝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순번에 따른 이런 이 반복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동적으로 입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릭에 대한 이벤트는 저희가 이제 버블 관련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li의 이벤트를 걸어준다 하더라도 A 타입으로 이벤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이벤트를 구할 때는, 이벤트 대상을 구할 때는 2.current 타겟으로 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동적으로 추가해 놨던 이런 속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포문을 사용해서 안쪽에서 이제 반복 형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 형식을 구할 때는 지금처럼의 반복에 대한 길이를 전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같을 경우에 J와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숫자가 지금 클릭 넘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활성화될 그런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클래스 리스트 add 방식으로 on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클래스 리스트 remove 방식으로 on을 제거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 예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2 언더바 1번과 2 언더바 2번까지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2 언더바 1번 예제는 이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구조는 똑같은데,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슬라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컨트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금 픽처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오버플로우 히든을 꺼주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UI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하나의 이동량은 4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스크립트를 한번 써보면, 그러면 자, 여기서처럼 로드 구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로드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지금 구문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자, 여기 컨트롤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전에 만들었던 지금 강좌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자, 지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자, 스타트 경로 하위에서요, 이 경로에 따른 내용은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example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베이직 언더바 자바스크립트 언더바 example 2 언더바 1.html 문서가 되는 거죠. 이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경우는 똑같죠.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 형식은 똑같고요. 자, 클릭넘을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동작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마크업과 CSS가 똑같기 때문에, 자, 눌러주게 되면 동작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따른 지금 갤러리가 움직이는 영역만 붙이면 되겠죠. 갤러리가 움직이는 영역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선택사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저희는 픽처의 UL이라고 잡은 거죠. 그죠? 픽처의 UL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픽처에 대한 영역을 좀 잡아 볼게요. 자, 아래쪽에 픽처를 잡겠습니다. 픽처라는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 자, 도큐먼트,
잡았고요. 도큐먼트 영역에서 get element by class name picture란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0번으로 접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picture라는 클래스가 되고요. 저희가 움직일 건 UL이거든요. UL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처럼 first element child가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픽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 컨설점 로그로 자, 픽처를 지정해 보면 그러면 자, 픽처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위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픽처라는 형식은 가로 크기가 400이기 때문에 지금 오버플로우 히든을 꺼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그런 위치 정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픽처가 나왔는지 볼게요. 자, 하게 되면 픽처가 나왔죠. 여기 안에는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 1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변수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 타겟 X라는 것을 하나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타겟 X라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타겟 X로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얻고자 하는 이런 변수가 바로 클릭넘이었죠. 그러면 이제 클릭넘 같은 경우에는 자, 타겟 X는 이렇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타겟 X는 지금처럼 n 곱하기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400 곱하기 n이 아니죠. 클릭넘이죠. 클릭넘. 자, 왜 그러냐면 이게 클릭넘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0에서 5까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릭넘 곱하기 400 곱하기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량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동작에 대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랜지션이 레프트로 되어 있죠. 레프트에 0.4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 동작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픽처 영역으로요. 스타일, 레프트, 타겟 X, 근데 이제 픽셀까지 입력돼야 되니까 픽셀까지 입력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위에 컨트롤에 걸맞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인 예제는 이제 1번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2 언더바 1번, 2 언더바 2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움직이는 슬라이더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클릭넘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어려운 건 이거죠. 엘리먼트 오브젝트의 동적으로 인덱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클릭넘 변수를 자, 이렇게 전역 변수 타입의 바 변수를 이렇게 값을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건들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요건은 2 언더바 2번 예제를 완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CSS가 약간 달라요. li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 전에는 프로 레프트로 정렬되어 있는 그런 스태틱한 데이터였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로 지금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li에 대한 내용이 액티브일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활성화된 내용이 지금 오페서티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페서티로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버튼 타입에서는 자, 2 언더바 2번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on을 붙이면 되고요. 픽처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는 li에 액티브를 붙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스크립트 작업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이전에 있던 저희가 스크립트 형식 베이직 언더바 이그샘플 베이직 언더바 자바스크립트 언더바 이그샘플 1.html 문서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코드를 복사해서 2 언더바 2번으로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2_2번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동작은 그대로 될 거고요. 자, 기본형에 대한 동작인 거죠. 이렇게 동작은 기본형이니까 동작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요건들을 붙여볼게요. 근데 또 픽처를 선택해야겠죠. 픽처는 이전에 선택해 놨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길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픽처를 이런 식으로 선택했고요. 자, 픽처에 대한 이런 UL 타입, 지금 여기 픽처는 실제로 픽처여야지만 되죠. 이렇게 픽처이어야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안쪽에 있는 li 리스트를 지정해야겠죠. 지금 여기서는 픽처라는 영역은 일단은 픽처 클래스죠. 아, 여기서는 붙이긴 붙여야겠네요. 그죠? first element child. 자, UL 타입을 지정했어요. 그럼 이제 혼동될 수 있으니까 UL이라고 합시다. UL이라는 영역으로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활성화되는 그런 클릭 넘이 있어요. 클릭 넘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서 자, 두 개의 번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저기에는 지금 자, 이렇게 HTML 콜렉션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픽처 li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픽처 UL에 childre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children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순번에 맞는 그런 그 여기에 리스트가 되는 거죠. 여기에 리스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맞게 그냥 동작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저기서는 지금 각각의 동작들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자, 픽처 자, 동일한 리스트로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j 값에 대해서 클래스 리스트 add 이번에는 액티브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번호만 지금 똑같이 공유하면 되니까요. 픽처 li 자, j 값으로 지금처럼 클래스 리스트 remove 액티브 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작을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번호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순번 0번, 1번, 2번 동일하게 지금 오페서티에 관련된 내용들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동작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지금 자바스크립트 예제에 따른 내용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